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오픽 강의를 함께할 박현실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오픽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오픽 시험이란 무엇인지 배워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픽 시험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컴퓨터로 하는 인터뷰, 영어 인터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픽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총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0분 동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셔서 20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고요. 남은 40분 동안 이제 말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는 문제, 문항수는 12문제에서 15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난이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선택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1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15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IH, AL을 노리기 때문에 15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흘러가는 프로세스 한번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20분 동안 어떤 걸 하냐면요. 인터넷이 아니라 컴퓨터에 헤드폰을 끼우고 이제 답변을 녹음하는데 그 헤드셋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베이라고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문제 난이도 선택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화면 설정해 주시고 샘플 문제를 하나 해볼 거예요. 문제를 듣고 답해 보면서 이게 제대로 내가 녹음이 되고 있는지 그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서는요. 한 7문제 정도 풀고 자, 1차 첫 번째 세션을 풀고 나면은 난이도를 재조정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뜹니다. 그런데 주로 앞에 선택했던 이 난이도 선택을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렇게 선택을 다 하고 나면 남은 8문제 정도 답변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어떻게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띄어지는지 볼 건데요. 이게 실제 화면이에요. 그래서 기하는 여가 활동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고 싶은 거를 이제 이렇게 파란색은 선택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백그라운드 서베이 나오는 설문조사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나의 직업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기 옵션이 있잖아요. 저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일에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답변의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이십니까? 아니요 하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거주지도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누가 같이 사는 사람을 체크하시면은 같이 사는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주지 다음에는 저희의 이제 여가 활동에 대해서 물어요. 요 퀘스천은 2개 이상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막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관심이 가지는 여가 활동을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항목끼리 묶으세요. 예를 들어서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는 비슷하잖아요. 내가 어디 공연장, 콘서트장에 가서 어떤 쇼를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한 항목으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5번째 질문은요. 관심사. 요거는 이제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음악 감상 요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빈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다른 관심사가 있다. 요리하기, 요런 다른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관심사가 있으면은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주제죠. 이것도 한 개 이상인데요. 자, 굉장히 운동 주제에서 사람들이 막 다양한 걸 선택해요. 나 골프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러는데 답변하기 쉬운 문제를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조깅, 걷기 이렇게 같이 체크하라고 추천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퀘스천이에요. 여행 관련된 건데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국내 여행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서 해외여행 말할 거리가 많아요. 그럼 해외여행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할 것들이 많다. 저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그럼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난이도, self-assessment, 난이도 조정이 있어요. 자, 난이도는 1번에서 6번까지 나눠지는데
있는데요. 1번이 쉬운 거고 점점 내려갈수록 어려운 난이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 이거 좀 어떤 난이도인지 정확하게 듣고 싶어요 하면 샘플 퀘스천, 이거 샘플 오디오를 딱 들으면은 이 난이도에 맞는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듣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IHAL이다. 그러면 저는 레벨 5 요거 체크하라고 이게 추천드려요. 딱 이게 적당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L, IH의 차이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사실 AL을 목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AL 하다가 조금 좀 거꾸러지면 IH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지. 나는 IH 목표예요 이러면 약간 거꾸러지면 밑에 레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AL을 목표로 하라는데, 자, AL, IH의 공통점은요. 여러분들 답변의 길이가 길어야 돼요. 답변이 이제 되게 풍성하고 설명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만 많으면 일단 IH까지가 나올 수 있어요. IH는요, 약간의 문법 오케이. 약간의 문법이 약간 좀 틀려도 너의 말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IH 준다. 그리고 답변 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휘. 당연히 길게 계속 얘기하려면 다양한 어휘를 계속 돌려서 얘기해야겠죠. 이까지만 하면 IH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AL 만점으로 올라가냐? 그게 포인트인데요. 일관적인 시제 사용. IH는 문법 오류 눈 감아줍니다. 하지만 AL은 문법 오류를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일관적인 시제 사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과거 얘기를 하는데 과거 시제 썼다가 현재 시제 썼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를 맞춰서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다양한 형용사 사용.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형용사를 다양하게 쓰면요. 그 사람이 말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리거든요.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형용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주고 적절한 접속사 사용. 접속사는 어떤 일의 설명을 얘기할 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요. 되게 흐름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이 설명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시면 AL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L, IH의 등급 차이점을 같이 봐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뭐 고득점을 딸 거니까 15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총 주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제가 나오는데 롤플레이는 뭐 따로 나오는 거니까 롤플레이 빼고는 4주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주제당 3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제만 14, 15문제 이렇게 2개 문제가 나오는데 이 4문제 중에서 4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우리가 앞에 선택했던 서베이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서베이에서도 나오고 돌발 주제라고 랜덤으로 나온 주제가 있어요. 왜냐면 서베이만 다 나오면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이제 약간 그 시험 사람들의 레벨을 평가해야 되니까 돌발 주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서베이 반, 돌발 반 이렇게 골고루 나뉘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5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요.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거는 묘사하기. 뭐 장소를 묘사하라고 묻고 인물, 사물, 습관, 뭐 행동 이런 걸 묘사하라고 묻는 묘사하기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 말하기. 옛날에 있었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는 과거 동사를 써주셔야겠죠. 기억에 남는 경험, 과거 경험, 문제가 발생한 경험, 이런 경험류. 그 다음에 비교하기. 이게 약간 사람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시제를 잘 써주셔야 돼요. 과거 시제 써주고, 현재 시제 써주고, 이렇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 시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두 가지 대상, 두 사람, 뭐 사물 이렇게 2가지 대상을 비교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 말하기인데요. 어떤 주제에 관련된 요즘 들리는 최근 소식을 물어볼 때도 있고 관련된 그냥 소식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이런 패턴을 묻는 문제 유형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픽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져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와 답변과 함께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